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알내과 그리고 지역의학안전센터에 있는 조은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플로스포린 항생제 감염 반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약물 이상 반응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이상 반응은 예방,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적절한 투여 경로로 상용량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정의됩니다. 즉, 우리가 치료 또는 검사의 목적으로 약을 정상적인 용량과 방법으로 투약했음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약물 이상 반응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 이상 반응은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A형으로 분류가 되며 이는 의약품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의 용량을 줄이든지 또는 다른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상 반응의 양이나 또는 이상 반응이 심한 정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A형 이상 반응은 다른 환자에서도 재현이 가능하고 용량에 비례하며 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상 반응으로는 약을 복용했을 때 그 약의 용량이 혈중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위장관 이상 반응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는 감기약을 복용할 때 포함되어 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에 의해서 졸림 증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또한 A형 이상 반응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B형 이상 반응은 소수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이 아닌 다른 환자에서는 재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용량에도 비례하지 않고 그 약 자체의 특징과도 무관합니다. 일부인에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 이런 B형 이상 반응은 그 약을 피해야 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발생의 원인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면역학적 반응 또는 비면역학적 반응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면역학적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상 반응을 우리는 흔하게 알고 있는 용어인 약물 알레르기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 알레르기를 증상이 나타난 시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약을 복약하고 1시간 정도 이내에 나타나는 반응을 시간적으로 조기 나타난다고 해서 즉시형 반응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상 증상은 두드러기, 혈관 부종, 비염, 기도 수축, 가려움증, 구토, 설사, 아나필락시스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약을 복용한 지 수시간 또는 수일 이후에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는 시간적으로 오래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연형 반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이상 반응으로는 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연형 과민 반응은 주로 1주에서 8주 사이에 발생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약 이후 즉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즉시형 반응의 대표적인 임상 양상은 이렇게 목이 물린 듯이 팽진과 주변에 빨갛게 되는 발적의 현상을 보이는 두드러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눈, 입술, 손 등이 퉁퉁 붓는 혈관 부종의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이상 반응의 하나로 전신 반응으로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있는데요. 이런 아나필락시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쇼크라고 알고 있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몸의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 증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드러기 혈관 부종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호흡기 증상으론 호흡곤란, 쌕쌕거림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로 저혈압의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고 소화기 계열로 갑작스러운 복통, 설사, 구토 증상도 유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의식이 소실한다든지
불안감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신경계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는 베타락탄 항생제에 포함되는 항생제입니다. 베타락탄 항생제는 대표적으로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모노박탄, 카바페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 항생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기된 부분인 베타락탄 환을 가지고 있기에 베타락탄 항생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팔로스포린은 모테인, 페니실린과는 달리 화학 구조를 변형해서 화학적으로 좀 더 안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gram 음성균에도 효과가 높은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페니실린에 의한 이상 반응은 베타락탄 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일한 베타락탄 환을 가지고 있는 베타락탄계 항생제가 모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팔로스포린은 이 베타락탄 환 때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보다는 옆에 붙어 있는 곁가지에 의한 이상 반응이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에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페니실린에 이상이 있는 거로 말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대표적으로 1, 2, 3, 4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생제 계열이 다르고, 계열에 따라서 항생제가 가지고 있는 격가지가 다름에 따라 어떤 항생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를 선택할 때 그런 격가지의 모양이나 교차 반응의 개념을 이해한 이후에 항생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팔로스포린에 의한 즉시형 반응, 보통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알려져 있는 IG 매개 과민 반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에 예전에도 이 약을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이 항생제에 노출이 된 이후 그 항생제에 그동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몸에서 적응을 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체내로 항생제가 다시 노출이 되게 되면 이 항생제의 항원과 이미 만들어져 있던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결합으로 알레르기 세포에서 염증 매개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팔로스포린에 의한 즉시형 반응은 대부분 이런 항체에 의한 과민 반응으로 이전에 항생제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팔로스포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아나필락시스는 실제 빈도는 아주 낮게 보고되고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만큼 중증의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 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약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어떤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베타락탄 환을 가지고 있는 베타락탄계 항생제를 모두 다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대부분 격가지에 의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베타락탄 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페니실린계 항생제 사이의 교차 반응이 그리 크지 않고, 이런 교차 반응이 발생한다면 대부분은 1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고차 세대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와는 화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교차 반응이 무시할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서 조심스럽게 투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 숫자이고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만 과민 반응이 있다면
역으로 이 사람은 페니실린과의 교차 반응은 또 낮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런 세팔스프린계 항생제와 페니실린계 항생제 사이에 교차 반응이 있는지 이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같은 격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숫자로 표기해서 이런 약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항생제 이상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그 가능성이 염려되는 경우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순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해서 또는 외래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기 전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항생제를 희석해서 피부 안에 이렇게 소량의 약을 투약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문제는 페니실린의 경우는 이런 피부 반응 검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다면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는 이것이 양성 반응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 것과 안전한 음성 반응임을 예측하는 게 확실하지 않아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이용한 피부 반응 검사는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과거 2013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보고했던 논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는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를 투여할 계획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을 했고 이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든 음성이 나왔든 상관없이 이 항생제를 투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투약을 했을 때 피부 반응 검사가 양성인 환자에서 실제 알레르기 반응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피부 반응 검사가 음성인 사람에서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이 4명 나타났습니다. 즉,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피부 반응 검사의 예측도가 낮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전에 해당 약제에 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 없었다면 이런 피부 반응 검사를 항생제 투약 전에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팔로스포린 과민 반응이 실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인데요. 먼저 과민 반응이 있었다면 동일한 항생제는 다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니실린 항생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페니실린 피부 반응 시험은 신뢰도가 높은 검사로 시행을 해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음성이라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투약을 하고 만약에 양성이라면 혹시라도 교차 반응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약제를 변경하거나 또는 아주 희석된 용량에서부터 단계별로 투약을 하는 점진적인 투여를 아주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탈감작이란 요법을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인 내성을 유도를 해보면서 투약을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팔로스포린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세팔로스포린이 사용이 가능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해 볼 것은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팔로스포린끼리는 교차 반응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 투약을 한다든지 또는 탈감작, 점진적 투약보다 더 희석된 용액에서 시작한다는 개념이고요. 양성 반응이 나오면 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내성을 유도하는 탈감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팔로스포린이 격가지에 의해서 이상 반응이 대부분 나타나는데 이런 동일한 격가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안전할 것으로 고려되지만 좀 더 안전하게 투약하기 위해서 약하게 희석한 약에서 시작을 해서 3단계 정도로 점진적 투약을 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저희는 이런 약물 이상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센터에서 약물 안전 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 안전 카드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약물 이상 반응의 병력을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약의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내보냈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을 못해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환자들이 안전한 약물을 투약을 받기 위해서 투약 금지 또는 투약 가능한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전체에 대한 약물 안전카드와 조영제 안전카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약물 안전카드는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의 협진을 통해서 또는 알레르기 내과의 진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그리고 모든 이상 반응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증도가 높거나 약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서 이 약의 재투여가 금기되는 환자의 경우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제도로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모든 부작용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인정하고 이런 낮은 확률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그 이상 반응이 발생한 환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이고요. 이를 처방한 보건 의료인 또한 이 약이 이런 이상 반응이 생길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구제 대상은 약물 이상 반응에 의해서 사망을 했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했거나 입원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정도로 피해 구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이상 반응 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약품 안전센터는 여러 가지 의약품 사용 이후에 발생한 이상 반응을 보고받아서 이를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 부산대병원 지역의학품 안전센터에 온라인 보고도 할 수 있고 한국의학품 안전관리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는데요. 병원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